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부산부동산 내일부터는 부산부동산 스터디로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산 시청자분들 그동안 시청해주신 분들 이번 영상 꼭 필수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4일부터 번거롭게 새로운 채널로 운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브리핑 내용은 이 영상 후반부 쪽이 이어집니다. 먼저 부산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월 4일부터 부산 부동산 스터디 채널로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으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영상은 올리면은 100분이 조회를 해보시면 좋아요가 5개가 붙어요. 부산 영상은 100분이 조회를 해보시면 좋아요가 10개가 붙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열성적인 분들 아주 드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순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노출당 조회수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6% 정도에 맞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100명이 영상의 썸네일, 여러분 미리 보시는 화면, 초기 화면 있죠? 그걸 보시면은 그 중에 6명이 클릭할 때까지 다양한 사람에게 영상을 노출시켜 줍니다. 제가 만약에 부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대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1만 명 정도의 시청자가 영상에 그 썸네일에 노출이 되게 되면 부산 분들이 한 500분 정도 클릭을 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약 한 5,000명의 대구 시청자분은 부산 영상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 순간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유튜브는 이거 신뢰도가 별로 좋지 않은 영상이군,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켜 줘봐야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군 하고 영상을 더 이상 다양한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대구 분들은 한 5,000분 정도 보시니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각 지역별로 특화돼서 더 많이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영상 그리고 최근 주요 흐름 요거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서 계속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부산 영상 및 부산만의 좀 특화된 내용, 대구에 특화된 내용들만 파악해서 올리는데 사실 부산 지역은 조금 별난 구석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향이 어떻고 층이 어떻고 이렇게 되게 많이 가리시던데 그 부분들도 부산만의 좀 특화된 내용으로 더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대구 영상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영상이 부산 영상의 3개월 전 예고편 요 정도로 지금은 보이니까요. 더 많은 그 해당 지역 분들에게 알리기 위한 고육주책이니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일 1일 브리핑 영상 이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은 원래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층부터 싼 거부터, 그러다가 고층 비싼 거, 저가 매매는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런 거래가 많아지다 보면 하락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서야 어떡하지?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대구에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부산 매수 심리 이제 안 빠질 거야 하지만 어느새 요게 역전되어 버리죠. 매수 우위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현상. 사실 대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사는 사람은 계속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사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22건, 하루 이틀 치니까 하루에 한 60건 정도 거래되었다고 보면 최근 거래 형태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거래되었을 때 나왔던 것이 1월달에 1288건, 거래량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비율은 20% 이상 나오면서 일단 신고가 비율은 무난한 상태, 하지만 영양가는 크게 없는 형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평형 늘어나지만 가격은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미미하죠. 요거는 1억 정도 상승했는 것도 있네요. 한 10% 정도 상승했는 것도 있네요. 마찬가지로 대형 평형입니다. 또 대형 평형, 요거는 제법 상승했어요. 대형 평형. 요것도 거래 행태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간에 거래 공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더샵 센텀파크 1차
34평형 3억 하락. 거의 30% 가까운 30% 조금 못 되네요. 30% 조금 못 되게 하락하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층수가 낮아서 그래. 방향이 어때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래가 주를 이루다 보면 어느샌가 뭐 고층에 뭐 뷰도 좋은 곳이 가격이 갑자기 더 많이 하락하는 현상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잦아지면은 그게 하나의 하락 추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 하락들 제법 눈에 띄죠. 요것도 8억 8,500에서 7억 6,500 층수가 저층이어서 그래. 요런 거래들이 잦아진다는 거죠.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상승 거래도 있습니다. 상승 거래는 거의 대형 평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거래가 대형 평형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없다가 거래가 일어나면 그간의 공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56도 SK뷰 요것도 층수 요건 층수가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네요. 저거는 가족 간의 거래거나 특수 거래일 거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1천만원, 1월달은 3억 1천만원 수준, 2월달은 2억 7천만원 수준. 1월달에 대형 고가 물건들 거래가 좀 있었어요. 손을 털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단순 손바뀜인지 가격 흐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이 계속 하락. 3억 미만 거래 비중 3월달 거래는 몇 건 없었지만 저가 매물의 거래가 많이 눈에 띄네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고가 매물도 눈에 띄고 저가 아니면 고가 둘 중에 하나 그 중간에 끼인 3억에서 6억 사이에 있는 이 물건들이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는 거겠죠. 만약 이런 추세가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 준다면은 그거는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월달 6억 이상 거래 비중 9% 가까이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일단 이 하락 추세에서는 일단 1월달은 약간 선방, 2월달은 다시 하락하는 모습. 6억 이상 거래량. 하지만 거래 비중만 봤을 때는 야 높아지네 했지만 1월달 반짝이었습니다. 2월달도 아마 1월 거래량보다는 6억 이상 거래가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6건 신고되었고 거래량은 0건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을 깁니다. 전년 동월 대비 4분의 1, 5분의 1 토막 분양권 물론 절대적인 분양권 서치도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하락 거래가 제법 일어나니까 팔려는 사람도 고민하는 것 같고 사려는 사람도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가격 이거 2.7억이나 하락했네요. 또 층수가 어떻고 평수가 뭐 방향이 어떻고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일단 하락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얘는 1.3억 하락, 얘는 0.7억 하락, 얘는 0.7억 하락. 이렇게 하락이 많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야. 그 예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현상이 된다는 사실. 자, 전세 거래량은 140건 신고되었어요. 매매 거래에 비해서 전세 거래가 굉장히 없었다, 그죠? 아까 매매 거래 120건이면 전세 거래가 한 240건쯤 신고되어 줘야 되는데 전세 거래가 조금 저조해지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신고가 비율은 한 14% 정도, 14% 전일보다는 약간 높아졌네요. 일부 상승하는 것, 보합, 하락, 보합, 상승 이렇게 상단 부분에 아직까지 좀 신고가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같은 경우 보면은 6억 6천에서 6억 9천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정도 가격 차이면은 요거 갱신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락 거래들 주로 제법 하락 거래가 더 많이 있는데 이거 하락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갱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갱신인 듯 갱신 아닌 듯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갱신 아닌 것들도 제법 많더라. 그 비중도 제법 늘어나고 있더라. 그게 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 다음 제법 고가격들도 신고가를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갱신 거래 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평균 전세 가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 금리가 반영되어서일까요?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 월세 거래량 111건, 아까 매매 120, 전세 140. 전세가 너무 적었다 그랬죠? 요거는 1대1 비율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평균 월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3월달은 아직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2월달이 1월보다 평균 월세 가격이 떨어졌다. 보증금이 높아졌죠. 근데 3월은 특이하게 거래 월세도 낮고 보증금도 낮고 아직 거래 몇 건 신고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긴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6천만 원대 수준. 부산도 조금 이제 월세 수준이 좀 평균적인 월세 부담이 약간 더 예전보다는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전년 이 끝발 날리고 분위기 좋을 때 비해서는 보증금도 조금 떨어지고 월세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1월달은 딱 예년 평균 수준. 이것도 과연 올라가면은 예년 평균 정도로 갈지, 예년 평균으로 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었던 2017, 18, 19 거래가 많았던 20, 21 요 중간 정도 거래라는 거죠. 상대 어떻게 보면 거래가 늘었다, 요렇게 거래가 줄어들었다,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 오름폭이 커졌는데 이게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물량도 갑자기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여기 커졌어요. 9,876건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이네요. 월세 물량도 갑자기 오름폭이 커졌네요. 이것도 연중 최고치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최고치는 한 4,900, 한 50건 되나요? 7, 80건 되나요? 그때보다는 높지 않아 보이네요. 연초 대비 물량보다 더 적었었는데 연초 대비 물량 1월 1일의 물량은 넘어섰는 모습입니다. 부산 전체 임대 물량 여기 삐쭉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이게 보통 목요일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데 수요일 날 삐쭉 튀어 올라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휴일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현상. 임대 물량 갑자기 좀 늘어났어요. 동래구 온천동 요 동네를 자주 살펴보게 되는데 매물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 동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던가요? 월 평균 거래되고 이동되는 그 가구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갑자기 뭐 대구에서 막 청가구가 부산으로 이주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른 동네 살던 사람이 저 집 좋은데 하고 갑자기 살던 전세를 뛰쳐나와 가지고 이 온천동으로 갑자기 넘어오거나 이렇지도 않잖아요. 보통 이동하는 수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매물이 많으면 생각보다 소진 속도가 오래 걸립니다. 대구에 100대 1 이상의 경쟁률로 화려하게 대비했던 모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이 입주 물량이 소진되는 데까지 입주 시작부터 해서 5개월이 걸렸어요. 규모는 여기 레미안 아이파크 규모의 한 3분의 1이 채 안 되는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는데도 매물이 소진되는데 5개월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한 진짜 50개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한 5개월 이상, 입주 시점부터 5개월 이상. 정말 이거 12월 말에 했으니까 1, 2, 3, 4, 5. 야, 5월 말이나 돼야지 완전 거의 매물 소진된 그런 단계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12월 달에 분양했던 4하구 계정동 한신도 요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4하구 어딘지도 모르고 계정동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아파트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매물이 지금 2달 조금 더 전 입주 기간은 다 마감되었겠네요. 근데 220개 정도 매물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제법 남아있는 걸로 여겨지죠. 줄줄이 입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뭐 살펴보실 것이 있나요? 갈색 부분 10만덕 베스티움 코포레 10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 여기 보니까 593세대인데 갑자기 물량이 확 뛰어오르는 현상. 그래봐야 뭐 절대 수치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40개 정도. 요것도 보통 한 3월 말까지 아니면 3월 말까지 매물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 나타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더 남아서 요것도 한 160개, 180개까지도 매물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매물 숫자는 작았지만 점점 매물 숫자가 입주가 가까워지는 시점으로 갈수록 매물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방송은 부산 부동산 스터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 관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옮겨가는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두 개 채널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